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드 패러티는 재생에너지가 만드는 전기의 생산 단가가 전통적인 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생산 단가보다 낮아지는 시점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그리드 패러티 이후의 시대는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를 거다. 국내 최초로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대략 규모는 약 2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이 규모는 약 200만 명이 사용하는 전력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이고요. 네, 저희 엔라이트는 스파크 플러스 강남 2호점에 입주해 있고요. 저는 엔라이트의 대표 이영호입니다. 엔라이트는 테크 에너지다. 핀테크에 대응되는 테크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일종의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분야인데요. 저희는 테크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를 하겠다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대체 투자나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를 담당했었고 주로 집중했던 분야가 에너지 분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과 많이 얘기할 기회들이 있었고 졸업할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좀 경직되어 있는 시장이었지만 증권사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경직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불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졌었고 이렇게 큰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한번 타보자 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에너지 시장에는 그리드 패러티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그리드 패러티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 재생에너지가 만드는 전기의 생산 단가가 석탄이나 LNG 발전소 같은 전통적인 발전소가 만들어내는 그 생산 단가보다 낮아지는 시점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지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만 지나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전기가 가장 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세계인들이 쓰는 전기의 거의 대부분은 재생에너지가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리드 패러티 이후의 시대는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를 거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분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에너지가 생산되고 거래되는 방식을 바꾼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미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기가 생산되는 시설들, 일종의 발전소들인데 그런 발전소들을 많이 모으겠다라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이렇게 모은 발전소들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창업할 당시에 저희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미션을 수행을 하는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모으는 거죠. 근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 중에 거의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소였고 저희가 창업 이후에 몇 년 동안은 태양광 시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브로드한 사명보다는 좀 구체적인 사명을 짓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 저희가 정한 게 솔라 커넥트라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솔라 커넥트에서 엔라이튼이라는 사명으로 바꾸게 된 계기는 한 5년 남짓 태양광 시장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 정말 독보적인 플랫폼은 구축이 됐는데 태양광 말고 다른 분야에 한번 새로운 서비스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기차 시장 그리고 연료전지 시장에 저희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질에 맞는 비즈니스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엔라이튼이 하고자 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두 가지 미션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에너지 서비스를 하자는 거거든요.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점인데 이 에너지 서비스를 만들 때는 일반인들도 부담감 없이 누구나 쉽게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드는 것 따로 그리고 운영하는 것 따로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사용하는 것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기 소비자, 엔드유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플랫폼에 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전기가 거래되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는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묶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기를 소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월 정액 얼마를 내면 나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든 전통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합쳐서 나한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그 훌륭한 동료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한 분야의 회사에서 일을 할 때보다는 좀 더 시야가 넓어질 수 있고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복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엔라이트는 에너지 시장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나름 퍼스트 무버로 독보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냈고 이 플랫폼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를 저희가 창출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 시장의 데이터나 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는데 저희 엔라이튼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나 플랫폼의 접근을 쉽게 하고 계시고요. 저희 엔라이튼은 이제 정부기관하고 다양한 R&D 과제, 실증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빌리티를 활용한 플러스 DR 제도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기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전기차들을 하나의 자원으로 삼아서 나중에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R&D 과제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엔라이트는 플랫폼을 표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버티컬 형태의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건설되는 과정, 그리고 운영되는 과정, 그리고 전기가 사고 팔리는 과정, 전 과정에 걸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발전소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기자재를 제조하는 제조사, 그리고 여기에 금융을 해주는 투자자, 그리고 공사를 하는 시공사, 그리고 전기를 판매하는 판매 사업자들까지도 저희의 고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아리백이라는 글로벌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리백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리백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아리백을 이행해야 되는 물량이죠. 그 양은 점점점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는 요의치가 않다. 그래서 저희 엔라이튼 같은 플랫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발전소들에 대한 접근을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IT 대기업이나 그리고 에너지 대기업들 그리고 제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저희한테 아리백 이행을 위한 서비스를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저희가 하나 냈고요. 국내 최초로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는 글로벌 운동인데요. 애플이나 나이키 같은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재생에너지가 만든 전기로 모든 전력을 충당을 하겠다라는 글로벌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아리백 선언을 많이 했고요. 그런 회사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만든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찾기에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큰 발전소 하나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여러 흩어져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만들어내는 전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발전소를 하나하나 찾기는 너무나 힘든 거고요. 그래서 그 대기업들은 저희 엔라이튼의 아리백 서비스를 의뢰를 합니다. 왜 의뢰를 하냐면 엔라이튼이 하고 있는 1번 미션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분산 자원을 많이 확보하자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국의 태양광 발전소들 중에 약 11% 정도를 저희가 플랫폼에 유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대략 규모는 약 2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2000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 규모는 약 200만 명이 사용하는 전력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이고요. 이런 엄청난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저희 플랫폼에 있다 보니까 아리백 기업들은 엔라이튼에 가면 내가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양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팀은 2016년 9월에 창업을 했고요. 4명이서 창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이 에너지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었다 보니까 저희는 창업 초기부터 매년 2배 이상씩 빠르게 성장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표 하에서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직원 수가 한 130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저희 팀의 목표가 2배 성장입니다. 그래서 2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합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목표로 하는 거는 한 100명 정도 신규 채용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인재상은 다양한 시도를 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분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분야이다 보니까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만드는 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도전이고요. 그 도전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게 그게 바로 저희 팀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엔라이트는 버티컬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그 버티컬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 거는 시장의 확대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태양광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기차 시장 그리고 연료전지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버티컬 플랫폼의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하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크게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주가 되는데 그 데이터의 기술과 AI 기술을 계속 높이는 작업들을 올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전력 거래 규모가 대략 5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에너지의 형태가 점점점 전기로 바뀌는 게 전기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기화가 되면 될수록 이 50조 원의 시장이 100조 원, 200조 원까지 급격하게 커질 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후로 이 에너지 시장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 시장에 엄청난 기회들이 많고 저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 합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도전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파크 플러스는 주변 스타트업 중에 지인분들이 스파크 플러스에 입주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다른 공유 오피스들 대비 서비스의 퀄리티가 독보적으로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스파크 플러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스파크 플러스는 커스터마이즈 해주는 내용들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공유 오피스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게 좀 제한적이었는데 스파크 플러스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좋았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사실 커스터마이즈 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오디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서비스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스파크 플러스는 어떤 회사라도 커스터마이즈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의 모든 회사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파크 플러스는 공간 플랫폼이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매일매일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이 사무실 층에 있는 수면 공간이나 또는 휴식 공간 그리고 업무 공간 등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스파크 플러스 입주자 입장에서는 스파크 플러스가 하나의 플랫폼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언카피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미국의 스퀘어 창업자 분이 쓴 책이고요. 그 책에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노베이션 스택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을 접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저희 팀이 창업하고 나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하나의 용어로 정의를 한 것뿐이구나.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같은 과정을 겪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고요. 이노베이션 스택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엔라이튼이 에너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처음에 해야 될 일을 해결하고 나서 보니 또 새로운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해결하고 보니 또 다른 새로운 일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새롭게 마주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하루하루에 매몰되다 보면 정말로 피로감이 쌓이고 그리고 비전을 생각하는 게 좀 약해질 수 있는데 큰 비전을 바라보고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